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식당들의 배달업체 활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배달업체들의 커미션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식당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식당과 배달업체들은 서로 공생을 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체들이 지나치게 갑질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자동차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정리합니다. 최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식당과 배달업체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식당들이 배달업체에게 지불하는 커미션의 액수가 너무 높다.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당들이 배달업체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좀 상당한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A타임즈가 아주 특별 기사로 조목조목 이걸 분석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식당들이 음식 배달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좀 지불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부담이 될 정도 좀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식당들이 음식 배달업체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종업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 않다면 배달하는 종업원이 더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인건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 직접 고객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음식 배달업체들이 대신 대행해 준다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 대가가 지나치게 거액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 LA 타임스가 LA 지역의 한 식당을 예로 들어서 배달업체들과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보면 더 자세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멜로즈 에베뉴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로넌입니다. 로넌은 각종 딜리버리 앱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딜리버리 앱들이 있습니다. 그 로넨이라는 이탈리아 식당이 체결한 그 앱들을 살펴보면 캐비아라는 곳은 주문하는 한 건당 18%를 지불하게 돼 있고요. 그 금액에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20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18%겠죠. 그리고 포스트메이트 같은 경우는 20%, 도어대시는 18%, 우버이츠는 20%. 톡이 3%로 굉장히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초우나우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으로 매달 $119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이런 식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업체가 아니라 이 수많은 이런 그 딜리버리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어느 업체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배달업체들과 다 이런 딜을 맺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식당 로넌의 공동 오너 케이틀린 커틀러, 데니엘 커틀러가 얘기하는 거 보면 배달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많은 배달업체들을 확보하고 영업해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매상이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매상은 떨어졌는데 배달업체들에 대한 지출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식당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로넌이 기록한 총 매출액의 74%가 이 배달업체들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를 벌어들이면 $7,000 이상이 배달업체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로넌의 오너 케이틀린 커틀러가 올 초 1월 12일에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케이틀린 커틀러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들의 작년 2020년 결산을 마쳤는데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건 물론이고 각종 배달업체들에게 지출한 비용만 $35,000에 달했다. 이렇게 전에 구체적인 액수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가끔씩 이 케이틀린 커틀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배달업체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의 놀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고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케이틀린 커틀러가 이제 언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틀린 커틀러의 인스타그램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오더할 일이 있으면 직접 식당으로 오더를 하겠다. 이 배달업체도 이용 안 하겠다. 이런 그 답글을 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배달업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더 먼저 발달을 했었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말이죠.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당들에 대한 배달업체들의 과도한 커미션 책정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LA 타임즈는 그래서 그 음식 주문 하나당 20%, 30% 이렇게 배달 커미션을 내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식당들은 많지 않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 음식값을 받으면 그게 뭐 100%그 음식값이 다 내 네트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료비나 뭐나 다 빼는 거니까 네. 거기서 근데 배달 커미션까지 20, 30%면 아마 이 레스토랑들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LA 지역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배달 커미션으로 15%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피셜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15% 이상 차지하는 건 불법인 겁니다. 또 배달업체들은 그 마케팅을 비롯한 배달 이외 비용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식당들에게 그러니까 뭐 배달업체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식당들이 많이 알려져야 오더가 오니까 그 이 프로모션 마케팅을 하는데 그 비용까지 다 식당들에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배달 이외 비용도 5% 이상 그러니까 가져가는 건 불법으로 이렇게 LA시 조례가 규정했습니다. 네. 그런 비용이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5%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그 LA시가 지난해 통과시킨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례에서 배달업체들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5%라는 배달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당 메뉴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식당들이 배달업체들과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하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양측이 합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배달업체들이 식당들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데 기본 옵션으로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본 옵션으로 포함돼서 이 받아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이건 네, 네. 식당과 배달업체가 별도의 합의를 해서 별도로 나가는 비용인데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그 요금에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차지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A시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한시적인 조례예요. 식당들이 실내 영업도 못하고 정상적인 손님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까지 제한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식당들이 실내 영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러니까 총수용 인원 처음에는 뭐 25% 제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총수용 인원 100%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100%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90일 이후까지 적용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LA시 조례가 한시적인데 그 식당들은 이렇게 뭐 LA시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식당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배달업체들의 커미션을 15%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그나마 LA시는 이런 조례가 있고 또 unincorporated area 이게 시외에 그런 그 좀 자치 구역 같은 거죠. 굉장히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런 unincorporated area와 LA시는 이런 그 제한이 있는데 그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제한을 받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이런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뭐 커미션이 30%, 35%까지 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하다 이런 그러네요. 목소리가 식당들 사이에서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당하고 배달업체들 사이에서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예, 지적이에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네. 그 주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안 외에는 배달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식당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전화라면은 어카운트 스페셜리스트에게로 이제 트랜스퍼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트랜스퍼 되고 나서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또 식당 입장에서는 배달업체들이 커미션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불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명목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온라인 딜리버리 오더스, 뭐 온라인 픽업 오더스, 딜리버리 커미션, 서비스 레이트, 마케팅 서비스 스탠다드 오더,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명목도 다 다르게 이렇게 막 차지하니까 이게 정신도 없을 뿐더러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식당들이 특히 이제 문제 삼는 게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비용이 청구가 되니까 좀 힘들다는 거고요. 이 다양한 그 배달 서비스 비용이 또 이렇게 청구되는데 이렇게
다른 이름의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달업체들이 다양하게 서비스 제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똑같은 서비스만 계속 제공하는데 이렇게 차지되는 거는 다양하게 차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LA시 검찰이 배달업체들이 배달 서비스 커미션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받아가는 경우에 시법이나 그러니까 시조례라든가 카운티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식당들이 고발해주면 좋겠다. 고발하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발을 그냥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발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춰야 되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LA시나 LA시 검찰이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식당들의 네, 불만이고요. 그 시간에 쫓겨서 고객들의 요구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만들어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특성상 이 배달업체들 불법 행위를 일일이 찾아내서 고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배달하면 빨리 만들어서 넘겨주기 바쁜데 그 언제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증거를 갖춰서 일일이 그러네요. LA시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는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식당들도 배달업체들에게 나가는 커미션을 견디다 못해서 음식값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3달러, 5달러씩 올리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예,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업체들이 갈수록 더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어떤 이제 식당들은 우리는 배달업체랑 딜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음식 배달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니까 식당들하고 합의도 없이 허가도 없이 그냥 이름을 올린다 그럽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 네. 식당들이 그래서 배달업체들에게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요청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아니 우리들은 이 배달업체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는데도 막 연결이 될 때도 있고 뭐 주문이 네, 걸려올 때도 있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이것도 분쟁이 심각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LA 지역의 지금 식당들이 이 배달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음식을 오더하실 때는 직접 식당에 전화를 하셔서 오더하시고 가서 직접 픽업을 해오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배달 앱을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이점이 있더라고요. 팁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또 이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테이크아웃 할 때 팁을 줍니까? 테이크아웃 하는데? 보통 분들은 많이 안 주시는 주지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주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네. 보통 뭐 현금을 낼 경우에는 잔돈을 그냥 안 받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글쎄요. 뭐 그리고 그런 경우 테이크아웃이니까 팁을 줘도 많은 액수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뭐 팁 때문에 그러는 거는 그렇고, 아무튼 근데 사실 배달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투고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배달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편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 번 시켜보면 이거 괜찮네 이러면 이제 두 번, 세 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배달업체들도 사실은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참 좀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식당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문을 닫거나 이렇게 식당이 되면 문을 닫으면 배달업체들도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달업체들도 좀 생각을 잘해서 네. 공생할 수 있는 걸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패키지와 관련해서 현금 1,400달러를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가 됐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건 어떤 뭐 내용입니까? 오늘 아주 큰 뉴스고요. 한면대 특파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에 현금 1,400달러씩 그 1인당 받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로 버는 개인이나 그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버는 부부 합산의 경우에 1,400달러를 지급받는 건 똑같아요. 똑같는데 네, 네.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네. 1,400달러가 아니라 뭐 1,200달러, 1,000달러, 80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되는데, 그 이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개인 연소득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제한돼 버리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립연구기관, 중립성향의 연구기관 더 펜워튼 버젯 모델에 따르면 이번 그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의 합의에 따라서 약 한 700만여 명의 미국인들만이
700만여 명 미만의 미국인들만이 부분적인 현금 지급을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한 정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게 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상원은 50대 5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찬성을 던져야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구호 패키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나타내는 일부 상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상원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아마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었던 일부 이제 미국인들이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란 현상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좀 심각하죠.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다가 재발등을 찍은 격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생산 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대중 제재를 하다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인데 이게 사실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GM이나 그 포드 같은 그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도 지난달 20일, 23일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그 반도체가 안 되니까 요즘은 자동차들이 다 컴퓨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죠. 예, 그래서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수요 예측을 일단 실패했다는 거, 텍사스 한파로 인한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섣부른 중국 반도체 업체 제재 이런 것 등이 합쳐진 결과다. 이런 지금 분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주문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지금 제한 조치 때문에 집에 있는데 어디 뭐 여행 갈 수도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줄였는데 네. 이것을 결국 예상과 달리 지난 10월, 12월 사이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차 주문이 쏟아지면서 결국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 실패가 돼버렸고 여기에 텍사스 지역의 예상 외 한파가 밀렸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한 사실 뭐 중국 견제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그렇게 한 거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 그 기조를 좀 이어가는 것이 이런 그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뭐 미국의 자업자득이다라는 네. 생각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의 반도체 그 시장에 결국 타격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결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지금 타격이 되고 있는 그런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구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됐고요. 물론 덕분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반도체가 또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 회사가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얻겠네요. 결국은 이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그 업체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는 당분간 호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최대 그 파운드리 업체 SMIC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그 회사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지금 보도를 했고요. 네. SMIC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에 비해서 기술력은 크게 뒤처지고 있지만 그 지금 현재 부족 현상 나타나는 게 첨단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력은 첨단 반도체인데 일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SMIC가 조업을 늘리면 이걸 굉장히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그러면 보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빨리 뭐 테슬라라든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의 이런 조치 때문에 미국 회사들만 자동차 회사들만 힘들어졌고 중국 반도체 생산 회사가 이제 쾌재를 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